네, 내가 원하는 일 또 해보고 싶은 일을 찾아서 여러 직업에 다양하게 도전하는 취업준비생 여러분들이 참 많은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미래 유망 직업의 궁금증을 말끔히 해소시켜줄 신비한 신직업사전 시간입니다. 네, 직업 트렌드는 물론이고요. 다양한 직업 세계 정보까지 소개해 주실 분입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최하영 연구원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날씨가 정말 더운데 혹시 여름 휴가 다녀오셨나요? 여름 휴가는 짧게 부산 고향에 다녀왔습니다. 부산이 고향이신 거예요? 네. 부산이 더 더울 것 같은데 좀 네. 어떠셨어요? 바닷가여서 그런지 바람이 좀 많이 불고 비교적 시원한 편이었습니다. 네. 서울이 더 덥나요? 부산이 더 덥나요? 제가 느끼기에는 서울이 더 더워. 네. 서울 정말 덥죠. 요즘. 네. 아까 좀 시작 전에 네. 저렇게 계속 쳐다보고 웃고 계시던데 네. 이유가 제가 좀 아직도 긴장이 돼서 네. MC분들께 의지하는 마음으로 네. 좀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처음에 비해서는 맞아요. 정말 그러니까요. 여유를 엄청 많이 찾은 모습이라서 또 오늘도 기대가 됩니다. 기대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화영쌤이 준비하신 15번째 미래 유망 직업은 어떤 건가요? 네, 얼마 전에 고혈압 약에서 발암물질이 나와서 이슈가 된 적이 네. 있었는데 혹시 알고 계셨나요? 네. 네, 저는 저희 아버지도 고혈압 약을 복용하고 계세요. 그래서 좀 걱정이 되어서 그 의약품의 안전에 대한 일을 담당하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요. 네. 그때 식약처가 국민의 건강에 얼마나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지 새삼 또 알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와 관련된 식약처와 다양한 의사소통을 하는 직업인 의약품 인허가 전문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 고혈압 약에서 발암물질이 나와서 정말 많은 논란이 됐었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부모님 때문에 걱정하는 분들도 많아서 이 네. 부분에 더 관심을 가지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의약품 허가 전문가로 이렇게 직업을 가지고 오셨는데 준비해 오신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네. 제약산업은 국민의 건강과 관련 있는 제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약의 유효성뿐만이 아니라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 엄격한 규제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네. 때문에 제약회사나 화장품 회사 등 국민의 건강과 밀접한 제품을 다루는 회사에서는 정부의 법적, 과학적 규제 기준을 파악하고 허가 관련 작업을 진행할 수 있는 인재가 필요합니다. 네. 제약 및 바이오 분야의 산업이 성장함에 따라서 제품 허가와 관련된 규제 사항을 확인하고 이에 맞춘 개발 전략을 수립하는 일이 앞으로 더 중요해질 거고요. 이에 의약품의 허가를 받기 위해 연구, 개발, 임상, 제조 단계까지 관여하여 제품 탄생의 전 과정을 통찰할 수 있는 전문가인 의약품 인허가 전문가라는 직업을 소개해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네, 이번에 이슈도 된 터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또 기대를 모으실 것 같은데요. 먼저 그럼 직업인 의약품 인허가 전문가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의약품 인허가 전문가들이 일하는 현장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국내 제약회사 그리고 외국계 제약회사에 근무 중인 의약품 인허가 전문가들을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의약품을 국내에서 이제 판매하기 위해서 허가를 받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얘기하고요. 이제 의약품의 특성상 안전함을 더 위주로 하고 그다음에 그래서 규제를 통해서 허가를 받아야만 하는데 국가 관계자와 함께 업무를 진행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약품 인허가 전문가들은 약품이 출시되기까지 어떤 일을 할까요? 사람에게 투여해도 안전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증빙 자료를 통해서 이제 사람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이라는 걸 수행을 하게 되고요. 그런 실험 결과들을 통해서 그 의약품이 안전하고 효과가 있겠다라는 자료들이 다 종합적으로 종합이 되면 그 자료들을 가지고 허가를 받아야만 이제 마지막 이제 환자들에게 찾아갈 수 있는 그 문이 열리게 되는 거거든요. 의약품 인허가 전문가는 국내외 의약업계 트렌드 및 제품 특성을 파악하고 제품 개발 목표 설정과 각종 허가 규정에 적합한 개발 전략을 수립하는 등 연구 개발부터 보험 약가 공시까지 의약품 인허가 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업무를 진행하는데요. 국내 의약품 허가는 식약처를 통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관할 기관에 주요 서류를 제출하고 의사소통하는 것도 중요한 업무입니다.
본사를 통해서 연구소나 공장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그 자료를 국내 규정에 맞춰서 구비한 다음에 이제 시약처에 제출을 하고 시약처 선생님들과 이제 상의해가지고 설명도 드리고 의약품 인허가 전문가로 일하기 위해서는 변하기도 하고 새로 만들어지기도 하는 까다롭고 복잡한 규정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 사항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한국 규정에 대한 이해는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제품에 대한 개발 전반적으로 모든 이해가 있으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의약품 인허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분야를 전공하면 좋을까요? 약에 대한 정보는 제일 많이 알고 있으니까 약학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약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지금 현재 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수의학도 좋을 것 같고요. 그 생물학과나 뭐 화학과 이쪽 그 전공자들도 굉장히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규정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분석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과학적 분석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밖에도 갖추어야 할 소양이나 능력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규정 안에서 이런 그 길들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그 규정을 논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리고 그 규정과 과학을 연결 지을 수 있는 그런 논리적인 사고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커뮤니케이션 스킬이라던가 그다음에 사람 만나서 얘기하기 좋아하는 그런 성격들을 가지고 있으면 그래도 이 직업에 좀 문을 두드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의약품 인허가 전문가들은 제약회사의 인허가 관련 부서에 소속되어 있거나 에이전시에서 관련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어디에 소속되어 있든지 하나의 의약품이 출시되기까지 산파 역할을 했다는 보람을 느낀다고 하는데요. 국내 많은 환자분들이 기다리고 있던 혁신적인 신약을 허가받았을 때가 가장 기쁜데요. 그 약으로 인해서 많이 치료가 되고 효과를 보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기분이 좋습니다. 의약품 인허가 전문가 교육기관 중 한 곳인 성균관대학교 의약품규제과학센터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이곳에서 만난 이재현 교수에게 직업의 전망을 들어보았는데요. 우리나라 제약산업이 세계 10위권이라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약산업이 점점 더 발전을 해서 전 세계에 진출할 것으로 기대하고요. 인허가 전문가들의 필요성이 더 부각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센터에서는 의약품 개발, 임상, 허가와 심사, 생산, 특허, 시판 후 관리, 국제 인허가 등 의약품 관리와 인허가 전반에 걸친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하고 있는데요. 주로 재직자로 구성된 학생들은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현장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에 대한 능력을 기를 수 있어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기초적인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데 이런 기회가 마련되면서 다시 재정비할 수 있어서 바로바로 업무에 큰 도움이 되고 있고요. 전문 교육과정 실시와 함께 더욱 활기를 띤 의약품 인허가 전문가의 세계. 제약 산업이 세계로 진출하면서 체계적인 지식과 전문적인 역량이 중요해지는 순간인 만큼 교육과 인증에 대한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의약품 인허가 전문가 저희가 관련 영상을 함께 보고 오셨는데요. 화영쌤이 앞서서 이 직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셨지만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신다면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네, 의약품 인허가 전문가는 의약품의 개발과 인허가, 생산, 마케팅의 전 과정을 관여하여 관련 규제를 분석하고 적용하여 전략을 세우는 일을 담당합니다. 네. 일반적으로는 이 직업명에서도 느껴지듯이 개발된 의약품에 대한 인허가 업무가 주 업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보통 소속된 회사의 인허가 관련 부서에서 개발 제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같은 국내외 해당 기관의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관련된 업무를 수행합니다. 또한 대행업체에 소속되어 일할 경우에는 제약회사의 의뢰를 받아서 회사 측에서 개발한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화장품, 의료기기 등의 인허가 관련 업무를 대행하기도 합니다. 이때 인허가 절차 및 규정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상세한 인허가 절차를 파악하여 계획을 세우고요. 규정에 적합하게 서류를 작성하고 규제 기관에 제출하여 인허가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주 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의약품에 관련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좀 갖추어져야 할 것 같아 보이는데 이 직업에 가깝게 다가가기 위해서 어떤 교육들을 받는 게 좋을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의약품 인허가 전문가가 되려면 대학에서 약학이나 의학, 생물학, 화학, 수의학, 공화학 등을 전공해야 하는데요. 의약품 인허가 전문가가 되기 위해 요구되는 자격이나 면허는 현재 특별히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전문가 인증도 획득 그 자체만으로 취업이 보장되는 상황은 아니고요. 방금 말씀드린 전문가 인증은 2014년부터 정부 주도로 의약품 인허가 전문가 양성을 위한 전문 교육이 실시되고 있는데요. 제약 분야 진출 희망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생을 선발하고 이들이 약 100시간 동안 임상, 허가, 제조 등 8개 영역의 30개 이상 과목을 교육받고요. 교육 이수자를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여 식약처장 인증서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인증시험 합격자 또는 인증시험 성적이 우수한 자의 경우에는 그중 비재직자를 대상으로 의약품 제조 수입 업체에서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익힐 수 있도록 실무 실습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정말 가볍게 다가갔다가는 준비할 게 굉장히 많고 필요한 역량도 많기 때문에 좀 많은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이게 향후 전망이 밝지가 않으면 도전하기가 쉽지 않은데 앞으로의 의약품 허가 전문가의 향후 전망을 좀 한다면 어떻게 볼 수가 있을까요? 네, 한미 FTA나 한중 FTA처럼 국가 간의 경제 협력이 확대됨에 따라서 의약품 분야에도 수출입과 판매에 관한 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진출 시 각국의 규제 정보 시스템을 확보하고 또 현지 파트너십 구축, 인허가 과정에 대해서 소통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신약의 필요성과 새로운 신개념 의약품 R&D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어 이와 같은 변화는 의약품 개발과 허가, 시판 후 관리까지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의약품 인허가 전문가의 수요를 더욱 증가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국내외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전망까지 밝기만 한 우리 이번의 직업 의약품 인허가 전문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화영쌤이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의약품 인허가 전문가는 진출할 수 있는 분야도 다양한데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의약품 연구소나 의약품 관련 기업에서 전략 기획자나 인허가 담당자, 마케팅 담당자로 일을 할 수 있고 의약품 관련 공무원으로 진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진출 분야도 다양하고 앞으로의 전망도 밝은 의약품 인허가 전문가라는 직업에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신비한 신직업사전 15번째 새로운 직업 의약품 인허가 전문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한국고용정보원의 최하영 연구원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